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자, 월요일 날씨도 좋고, 자, 뭐 다음 주면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 이번 한 주는 금방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무엇을 세울까라고 마음속으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어젯밤에 머릿속에 지나갔던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사실 제가 어제 잠을 아주 늦게 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거의 한 새벽 3시쯤에야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좀 제법 긴 시간 생각한 게, 자, 10년 전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이후 한 10년 흘렀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 사람들이 투자를 계속 했었다면 이라는 아쉬움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시장 상승 분위기 속에서 뭐 제 주변 지인들도 많이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2008년 금융위기 지나면서 뭐 이게 피동적이든 아니면 본인이 선택했던 시장에서 떠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엄청난 기회가 됐기 때문이죠. 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붕괴시키면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붕괴한다면, 자,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2300포인트니까요. 만약에 2000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면은 대략 한 12% 정도 가까이 하락하는 수준입니다. 제법 큰 폭의 하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하락이라면은 지난 1월 달에 2600포인트 이후부터 해서 만약에 2000포인트까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누적해서 거의 한 23% 이상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FOMC에서의 미국의 금리 인상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이로 인한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예, 미국 금리 인상, 미국의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자, 이로 인해 가지고 뭐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과 더불어서 미국의 무역 전쟁이 아직 해소가 안 될 경우, 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2000포인트를 붕괴시킨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렇게 정말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연말에 제가 시장을 이야기를 드릴 때 올해는 시장이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고요했어요. 자, 그런데 올해 증시는 변동성이 정상 국면으로 가면서 상승하게 되면 대책 없이 상승하고, 하락하게 되면 제법 깊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요, 자, 우리가 2600부터 최근 2200, 2300까지 대략 한 10 몇 프로 하락한 수준인데, 자, 10에서 20% 정도 주가지수가 하락할 땐 사람들이 무덤덤합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2000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되면은 20 내지 30%, 23% 이상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요 영역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심리적 압박이 상당해지고 사람이 막 조마조마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자, 주가지수가 만약에 200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요, 저 심리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코스닥 지수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지수 하락폭의 1.5배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30에서 40% 올해 1월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하락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2000포인트까지 붕괴되면 이런 지수 하락률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올해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에서 10조 원 넘게 순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그 시점부터는 심리적 패닉과 함께 매도 행진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꾸준히 순매수 보였던 개인 투자자가 막판에는 순매도 거의 팔아야 돼 하면서 팔았던 그 수급 주체가 바로 개인이었습니다. 자, 2000포인트까지 가게 된다면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그거는 어떤 세력이 다 받아먹겠죠? 하면서, 자, 그 매물을 받아먹을 세력은 무엇인지 뒤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주가지수 2000포인트까지 오게 되면은, 그거는 2016년 말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가지수 하락 쇼크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어떤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2년 전으로 회귀했네. 다시 돌아가기 힘들 거야. 이런 심리적 공황 상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도 만만치 않죠. 예.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발생될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하나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렇게 오늘 주제를 잡았다고 해서 러브펀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주가지수 이제 2000 가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식시장을요. 무조건 고 아니면 다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건요. 이거는 극단론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좋은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나쁜 것도 시나리오로 생각을 해야지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고 침착하게 투자를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제를 잡은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만약에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붕괴시킬 경우에는요.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악재들이 펑펑 터지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그림자 금융 부실에 고름이 터졌다라는 뉴스, 중국 기업들의 연쇄 부도, 미국의 팡기업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버블 붕괴가 나타나면서 매일같이 또 이런 이야기들도 돌겠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 러시아 등과 같은 이머징 마켓이 파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초에 유럽 위기를 주도했던 남유럽 위기,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들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악재는 계속 쏟아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런 뉴스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자신의 투자 원칙이 있든 자산 배분 전략을 가지고 있든 무조건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불안감 속에 용도 폐기하고 증시에서 탈출하려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붕괴되면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붕괴하면요. 시장 PBR 레벨은 0.9배를 하회하면서 0.8배 레벨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수준은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때 10월 최고 공포시기에 막 이르렀을 때 그 수준이 저 PBR 레벨이었어요. 자, 지금 생각해보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청 기회였어요. 그때 내가 샀어야 됐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2000포인트까지 붕괴된다면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신있게 투자를 할 만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도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2018년 만약 상황을 가정해서 2000포인트의 주가지수를 제가 그려보았고요. 자, 요 위치를 보게 되면요. 자, 2000년 IT 버블 붕괴됐던 연말에
그리고 2008년 말 이게 12월 기준이니까 10월 정도에는 한 요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레벨 그거 보면 자 시장 PBR 레벨이 2000년 그리고 2008년 정말 우리가 기회로 생각했던 그 시기와 거의 똑같은 레벨까지 내려갑니다. 자, 요 빨간색 선이 종합주가지수인데요. 자, 보시면은 그 이후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회복되었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뭐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그렇다면 나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요 용기 있게 투자할 거요 라고 호기롭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그 상황이 들이닥치게 되면요 자, 이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는요 내가 투자한 자금, 이미 투자한 자금이 심각한 손실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본인 스스로도 갈등을 하게 되고, 이뿐만 아니라 집에서의 심리적 압박도 장난 아닐 겁니다. 자, 결혼하신 분들, 유부남 유부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압박이 상당합니다. 그거 봐라, 주식 투자 도박이라고 했는데 그거 봐라, 엄청난 손실 났지 않냐, 예? 하면서 멸시, 구박 이런 거 다 경험하실 겁니다. 막 그거 다 이겨내셔야 되긴 한데 그 과정이 정말 힘듭니다. 여기 우리가 몸의 오른쪽에 간이 있잖아요. 이 간이 오그라드는 느낌을 거의 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간 오그라드는 느낌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예, 스트레스가 심하면 간이 꽉 짜지는 느낌. 경험하기 싫습니다. 저는 이제 초월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에서는요, 증시가 제법 큰 하락을 보이면은 경기 불황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나 아니면은 생계가 좀 불안정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 후에 기회를 잡는 투자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2000년 IT 버블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자, 첨언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요, 이때 당시 또 손이 못 나가는 이유, 투자를 못하게 되는 이유는 2008년 10월 당시를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때 PBR 레벨 1 수준이 주가지수 1000포인트 부근이었습니다. 자, 그때까지 증시가 하락하자 사람들이 어떤 뭐 아고라에서 유명한 사람, 예, 그 사람이 주가지수 500 간다라고 자세히 분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맞아 주가지수 500가 지금이라도 털어야 돼 하면서 막 팔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지수가 2000까지 하락한다면 주가지수 1000포인트 간다는 설도 돌겠죠. 예, 살벌합니다.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런데 주가지수 2000포인트까지 갈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주가지수 2000포인트가 만약에 붕괴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고 어떤 수급이 들어올지를 생각해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중간 제목에 나와 있죠. 공룡 국민연금이 태산처럼 등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최근 한 1, 2년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뭐 노골적으로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할 때도 매도를 했어요. 하지만 2010년대 보게 되면요, 시장이 하락하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이 저가에서 많이 산 건 아니더라도 통통 사주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훅 떨어져야 될 게 훅 떨어지다가 통 하니까 덜 떨어지고, 예, 말이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반등했다 또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가 매수를 통 하니까 덜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의 매수세가 2010년대 초중반에 든든한 언덕이 됐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뭐 자식들이 뭘 이렇게 커갈 때 든든한 언덕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 존재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안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되면요, 자,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고 있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아무리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졌다 한들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갔다 그러면은 사야 됩니다. 예, 그만큼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얼만큼? 2000포인트까지 갔다 그러면 16조 3천억 원. 예, 이 정도면 엄청난 겁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가 10조 원 넘게 거래소 코스닥에서 매수했던 것을 감안하면요, 정말 큰 금액이고, 개인은 불특정 다수예요. 흩어져 있어요. 이게 합쳐진 힘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단일 주체 아닙니까? 한 포를 쏴라 하면 한 군데로 팍팍팍팍 쏘고, 이런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버텨지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여기서 주가 지수가 더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더 큰 매수세가 들어오게 됩니다. 주가 지수 하락분 100포인트당 대략 5조 원대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 엄청난 양입니다. 이건 단일 주체가 통일된 목표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2000포인트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간다 한들 엄청난 매수세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어젯밤에 좀 잠을 설쳤습니다. 예, 새벽 3시에 잤어요. 자, 2008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흘러가는데요. 자,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락했을 때 현재 위치에서 하락하게 된다면은, 자, 우리가 거의 한 10년 만에 찾게 되는 엄청난 기회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2008년 10년 전을 되돌아 보게 되면요, 제 수많은 지인들 중에 생존한 투자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008년에 손실 폭 조금 있었어요. 조금 제법 크게 있던 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후에 오히려 시장 하락한 후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실 난 거 안 팔잖아요. 이거 원금 될 때까지 안 팔 거예요.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더 싸진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 오히려 더 큰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 중에 극소수들이 그렇게 투자를 했고 2010년대 내내 꾸준한 상승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 엄청난 수익률이었어요. 저 또한 그렇고,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상승했다고 하지만 요 기간 주식 시장을 통해서 같이 투자한 분들 오히려 기회를 통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예상치 않은 주가 지수가 발생하더라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생존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그 시기가 되면 소수의 투자자만 살아남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버려져 있는 무수한 흑진주, 그리고 버려져 있는 멀쩡한 무수한 체리들 여러분들이 거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시기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갑자기 들이닥친다면 냉정하게 투자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만약에 대한 시나리오는 마음을 냉정하게 가져줍니다. 오늘 글이 정말 만약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항상 구독하기, 그리고 여기 화면 구석에 있습니다.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